조국 통일의 최선봉에 선다. 육군 백두산 부대. 하늘 아래 첫 부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완벽하게 경기하는 백두산 부대 용사들. 육군 최강의 정예 산악 부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인전 필승의 신화. 1953년 부대 창설 이래 육군의 최고 명문 부대로 우뚝 서서 백두산의 태극기를 휘날리는 그날까지 백두인은 오직 전진뿐이다. 바로 이곳 백두산 부대 수색대대에서 백두인의 기상으로 내 사랑 내 조국을 위해 땀과 충성을 바쳤던 수색대 예비역 용사들. 이들이 바로 오늘 TV 내무반 신고합니다의 주인공들이다. 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차렷 경계 충성! 네, 반갑습니다. TV 내무반 신고합니다. 오늘은 육군 백두산 부대 수색대 예비역과 현역 여러분과 함께했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보내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제일 높은 곳이라는데 백두산. 그러고 보니까 정말 조금 전에 그 멘트에서 하늘 아래 제일 먼저 있는 부대. 첫 부대. 이야, 백두산 부대. 그 이제 겨울에 서울이 이 정도 추울 때 어느 정도 추울까요? 상당히 추울 거예요. 높으니까. 글쎄요. 그 어떻습니까? 아침에 그 찌르나면은 기상하면은 그 영하 마이너스 31도까지 내려갑니다. 네. 그 소위 그러니까 소변을 보면은 소변이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네. 아침에 저 구보를 하면은 입가에 그 서리하고 얼음이 끼어갖고 그 저 못 움직일 정도입니다. 이래갖고 그 정도의 그 굉장한 호도가 날씨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워낙 최전방 그 악조건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군기가 세기로 유명한데 그 가운데도 군기 잡기로 유명한 분이 계셨다면서 악명이 높달까 뭐 그런 분. 누구십니까? 서로 눈치 보시네. 네? 뭐 사람 찾으러 왔습니까? 네? 이름. 네? 남통? 황통남통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네. 좀 내가 니네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날 보고 그래 군기 황통남통 지목 받은 분이 누구예요? 황승화 병장님. 예, 접니다. 네. 진짜 손을 드시지. 그리고 남통은 누구십니까? 네, 제가 남통입니다. 그럼 황통께서 말씀부터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 제가 이 부대원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래요? 나를 갖다가 이 고문관 취급을 하니 이게 참 억울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이거? 억울할 따릅니다. 그렇다면 이시호 병장님, 한 말씀 하세요. 증언. 하여튼 저 황통하고 요 남통 때문에 요 두통 때문에 하여튼 우리 전부 여기 있는 사람들 두통 깨는 알았습니다. 머리 아팠다. 오죽하면은 휴가를 가서 그 두통약을 사올 정도입니다. 두통약을. 두통들이 저 옆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얼차를 받았는지 뭐 심지어는 밤에 취침하고 있을 때도 얼차를 시킨단 말입니다. 깨우고. 머리가 죽겠네. 왜 이러시죠? 그 정도였어요. 왜 이러시죠? 저 황통께서 지금 왜 이러시죠? 앉으세요. 녹화 중에 열받아 일어선 건 처음이죠? 예, 녹화 중에. 제 별명이 끄멍입니다. 우습지만은요. 황통장 때 얼마나 원산폭행 많이 당했던지 지금도 머리가 납작해졌어요. 앉으세요. 이럴 수 있나? 과연 이래도 부인을 하시겠습니까? 황통. 황승아 씨 말씀해 보시죠. 군기 솔직히 조금 작긴 잡았습니다. 조금 잡았는데. 조금 잡았는데 우리 또 위에 고참인 남통 씨가 하도 군기를 잡으라고 이기니까 어쩔 수 없어가지고 하명에 의해서 절대로 아닙니다. 제 인상을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저 밑에 부하들 이렇게 괴롭힐 사람 같습니까? 맞습니다. 같아요. 괴롭힐 것 같아. 다들 말씀하시기는 황통과 남통이 그렇게 괴롭히고 두들기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아까 맨 처음에 대기실에서 만날 때는 제일 반가워더래요. 특수성을 띠고 있는 수색 소대원들만 근무하는 곳이 돼가지고 이 군기가 세지 않으면 또 안 됐었고. 요즘 현역들은 어떤지 궁금해요. 이 현역 상병 조형진 상병. 요즘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좀 후임병은 동생과 같이 서현병은 형처럼 따르고 이렇게 기쁨과 의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군기를 잡죠? 그렇게 형제애로만? 군기가 해질 텐데. 물렁해져서. 눈빛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눈빛으로 잡고 있습니다. 눈빛으로. 그렇습니다. 고참이 뭘 원하는지 눈에서 말로 표현이 되고 또 후배들이 고참에게 뭘 원하는지 눈빛으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벌써 잘 돌아간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만큼 신뢰가 쌓였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선배들의 그런 빛나는 전통에 의해서 후배들은 지금 그 군기가 그대로 서 있겠지요. 자, 수색대원으로 강한 수색대원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있었던 과정들이었습니다. 청춘을 불태우던 그 시절, 청춘의 깃발을 세우던 그 시절 가보고 싶었답니다. 그곳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선배가 간다. 하늘나라의 첫 부대 육군 백두산 부대. 저녁된 총각 세월이 흘러가여 아이들 함께 예비역들 온 가족이 출동했네. 아들 딸 손잡고 육군의 명문 백두산 부대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전부 너무 보기 어떤 좋습니다. 것일까? 아빠의 부대를 찾아온 아들 딸들 설레는 마음에 어깨가 절로 얼쑤.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마. 응원단 애들이 보니까 멋지게 잘 오는 거 했는데 아이고 내가 왜 이런냐. 내 체면 좀 살려줘. 애들만 없었으면 괜찮은데 아빠는 포기하지 않는다. 다시 도전. 어라 웬 춘향이? 그렇다면 내가 시범을 보여주마. 시범. 이게 바로 파대기식 도하. 멋지게. 이야. 안 되네, 안 돼요. 멋지게. 부드럽게 서울 찍고 다시 부산 찍고 저 대장. 뒤로 당겨보여. 역시 믿을 건 아들아 가문의 명예를 지켜다오. 제거하지요. 어떻게? 요새 애들 잘하겠죠. 출발 좋고 봄 좋고 그런데 아빠가 불렀어요. 아버지가 구했어. 에고. 아이고. 참 갈라진 겁니다. 우리의 땅. 새로운 천년이 밝았건만 여전히 갈 수 없는 저곳. 분날씨는 일남이잖아. 계단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계단도 아니니까. 저기가 북한이야. 저 지금 자주 국방선하고 있지. 저기고 아빠가 옛날에 여기서 작전 뛰고 했던데 여기 작전 들어가서 회복도 하고 간식 들고 오는 거 살피고 이제 이 지역이야. 아빠 세대는 20년 전에 여기 와서 군대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니들 세대만큼 통일이 빨리 돼가지고 이 장벽이 없어져야 돼. 새들은 저토록 자유롭게 오가건만 우린 왜 여기에 멈춰서야 하는지 아직 어린 가슴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 저 산 너머 살고 있을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는 날이 오리라 소녀는 믿는다. 아이들 표정이 진지하네요. 그래요. 한 많고 추억 많은 악령의 천계단. 백호 소대원이라면 잊지 못할 추억의 선착순 장소다. 이렇게 미끄러운데. 아니 그때 남병이 아니고 그때 여기 위에서 백화 그러면은 밑에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날 짚어버렸잖아. 난 내가 배고 해줄게. 그이 새끼들 말이야. 남통이. 안 내가 언제 그랬다 부랴. 남통. 먼 산 쳐다보시는. 여기까지 하겠다고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같은 고참님들 오늘 한번 당해보시오. 저게 상당히 이 정도야 가파른데. 백호처럼 날듯이 뛰어올랐건만 백호도 군기 빠지니 별 수 없네 그랴. 아유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네요. 눈 하면 바로 백두산 부대. 한 번 내리면 키를 덮을 정도. 겨울이면 눈 때문에 눈물개나 흘렸던 예비역들이다. 눈 쓰는 실력은 한 방울도 안 오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오면 일요일날은 무조건 제설 작업이야 이거. 눈이 많이 올 때는 하루에 시작까지 시시하면 그다음 또 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입이 어셨나면 날이 추워서. 아이고 죽겠네. 옛날에는 이거 한 10m씩 그냥 숨도 안 쉬고 갔었는데 그죠? 눈 치우는 요령도 참 예. 희한하네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기 위한 통문의식.
17시 25분으로 매복 조인원 8분의 1명 통문 개방하겠습니다. 군대 입대 언제였어? 10월 10일 날 됐습니다. 10월? 그렇습니다. 99년도 10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직도 가득하게 군대 생활 나갔네. 괜찮습니다. 내가 이등병 때 여기 들어가고 기장을 얼마나 했는지도 몰라. 그런데도 그 병장 제대하고 지금까지 살아서 사회생활 하거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열심히 생활해 주길 바래.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네. 이등병 같은 이병 최호종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황통의 말씀. 오늘도 수색 근무를 나서는 20년 후배들. 용맹한 수색대원의 혼을 이어가는 후배들이 자랑스럽고 대견하기만 하고 떡 번 김에 제사 지낸다고 했던가 선배도 매복작전에 도전? 달라진 신형 장비도 낯설지만 달라진 내 몸매도 낯설구나. 안 돼. 안 돼. 그동안 몸이 많이 나셨네요. 한대 얼마나 잡으러 가자. 아유, 뭐, 참 호기 있는 목소리로. 네. 이게 힘들죠, 매복 작전. 예. 군 생활의 대부분을 보냈던 이곳 시간만 20년 만에 매복 투입에 새삼 긴장이 드는 건 당연하다. 언제 어느 곳에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매복 작전. 한치의 물샐 틈 없는 경계. 세월은 흘러서도 손발이 척척 맞는 예비역들이다. 매복 작전은 적과 싸우기에 앞서 자신과 싸워야 한다. 고독을 벗삼아 스스로를 단련시켜왔던 그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함께 전선의 밤은 깊어만 간다. 그쪽의 소리가 너무 들리네요. 섬찟하네요. 국토의 최전선에서 조국 통일의 용사로 부름받은 이들. 백두산의 태극기 휘날리는 그날까지 수색대 패기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사나이 중에 진짜 사나이, 백두산 부대 수색대 파이팅! 아, 좋습니다. 예. 따뜻하게 텔레비전 볼 때 저런 고생을 계속 한 거예요. 네. 섬찟하죠. 그 대남 방송. 우리는 백두산 부대를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어린이들과 함께 간 게 참 이채로웠죠? 그러게 말이에요. 참 처음으로 있었어요. 자녀들이 갔다 와서 뭐라고 했는지. 저희들 이제 아버지들이 유교 훈련 받을 적에 그 힘든 모습을 보고는 아빠 군대가 이렇게 힘들면은 저희들은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겁나하더라고. 겁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들 그 훈련하는 걸 다 보고 그 멋있게 아까 그 도하하면서 빠지는 장면 이런 것도 내무반에 돌아와가지고 자기 그 형들이 근무하는 걸 보고는 저도 나중에 크면은 백두산 부대 수색대 근무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분 좋으셨겠네. 그 당시 수색대대에 들어가면 일단 신고식부터가 아주 좀 혹독했다고 하는데 그 목소리를 그 얼마나 그 소리를 그 크게 질렀는지 그 천장에 그 형광등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꺼질 정도로 그 아니 그 소리에 어떻게 형광등이 그거는 말도 안 지금 여기 되는 6명 있어요. 5명. 이건 뻥이에요. 여기 산 증인이 있어요. 아무리 크게 아니 이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고참들이 산적 같은 사람들이에요. 산적 같은 사람들이 완전 깜깜한 내무반에서 형광등이 깜빡깜빡할 정도로 울어라. 그래 울려 그러면은 야 이 자식아 웃어. 웃으면은 또 노래 불러. 노래 부르면 야 춤춰. 완전히 사람 혼을 빼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진짜 지금도 여기서도 이제 그 목소리로다가 한번 소리를 지른다면은 아마 불이 다 나와가지고 뭐야 방송사고 그 녹화를 하지 겁니다. 못할까 방송사고 날 것 같은데요. 살살 말씀해 주십시오. 아직도 그 군기가 그러게 남아있기 말입니다. 때문에 예. 그 20년 만에 매복. 야
매복 들어갈 때 보는 사람도 정말 식은땀이 나는데 당시 기억나는 일화가 있다면? 갑자기 전방에서 뭐가 살살 기어오더라고요. 캄캄한 밤에? 예.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안에 그 멧돼지도 수색됐나 봐요. 이 멧돼지가 올라온 지대로 오든가 옆으로 가든가 정면으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는 좀 총을 잡고 있는데 이 멧돼지가 이빨을 가지고 총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멧돼지 총을 싹 당기면은 또 지도 입을 때 뒤밀고. 그래가지고 에라 하고 콕 찍으면 또 뒤로 빠꾸 하고. 아니 그러면 거기서 빵 땡겨버리죠. 안 되죠. 왜요? 안 되죠. 왜? 우리가 잡는 건 간첩이지 멧돼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간첩이 아닌 다음에 총은 절대 쏠 수가 없어요. 멧돼지가 와서 이창엽 병장이 총구를 막 물어 땡기고 같이 안 놀라고 해고 꾸민 얘기 같다. 20년 만에 가셨는데 가장 큰 변화가 뭐던가요? 한통. 제가 보기에는 그 뭡니까? 화장실이 아주 잘 됐더라고요. 예전에는 어땠죠? 저희들이 군 생활을 할 적에는 어땠는데요? 쌀이나무 있지 않습니까? 쌀이나무 왜 빗자루 딱 받아 쓰는 쌀이나무를 이렇게 쫙 엮어가지고 엄청 크게 해요. 이 앞에 이거 저 판만큼 이렇게 크게 하는데 그 안에 이제 그 나무를 이렇게 쭉쭉 걸쳐 놔놓고 저 군대원 한 10명이 쭉 들어가서 볼일을 다 보는 거예요. 자기 일을 열심히 보고 있는데 자기 일을 고참이 늦게 온다 이겁니다. 늦게 오면 고참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쫄병이 앉아 있다 이거예요. 고참 자리. 자, 그러면 동작 그만. 좌로 이동, 우로 이동.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는가. 그런데 이번에 가보니까 아주 뭐 초현대식으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고참을 위해서 자신의 행동도 동작 그만을 해야 될 때 정말 마무리를 못 질 때. 거기까지. 최전방이다 보니까 희귀한 뭐 약초라든가 뭐 귀한 것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겠죠. 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서구식 병장님. 전방에는 아주 무공의 식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더덕이라든지 머루다래 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구식 병장께서는 그 입맛도 서구식이라 그래서 더덕 같은 건 안 먹을 줄 아는데 완전히 동양식 같아요. 그 시절 더덕 때문에 있었던 웃지 못할 사건이 하나 그렇습니까? 있었답니다. 그래서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수첩! 부병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궁금합니까? 인마 이것도 모르냐? 이게 바로 삼삼보다 좋은 물더덕이야 물더덕 인마. 물더덕. 영양 만점 효과 만점. 그래서 보약 10첩보다 낫다는 물더덕. 아이 물어보나 마나 두 말 하면 잔소리지. 임 병장님 딱 한 입만. 아이고. 안 가네. 응? 아이 저도 터덕 덕 좀 보자고요. 연기들도 참 잘하죠. 따뜻한 겨울을 위한 화목 작업 한창 중. 이렇게 힘없을 때 뭐 힘 펄펄 나는 것 좀 없어? 근데 저것이 무엇이단가? 허덕 아지트 이게 꿈은 아니겠지? 그려 그 순간 떠오르는 얼굴 하나 있었으니 고향에 이러실 텐데. 그래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죠이. 며칠 후면 휴가 가니까요. 그래도 아버지 생각이네. 내무반 고참들이 잠든 사이 감쪽같이 꼭꼭 숨어라 터덕불이 보일랑. 드디어 고대하던 휴가가 바로 내일. 마음은 이미 고향길을 달리고. 특별 경계 태세 명령으로 초병들의 눈이 번뜩이던 그때 귀를 번쩍 뜨이게 한 이 소리는 성의 근원지는 부대 뒷산. 저 그림자는 혹시
설마 틀림없다. 비상. 야단났군요. 간첩 수연으로 전소된 비상이 걸리고 굴러가. 내려. 사무실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얼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버지. 아버지. 무슨 소린지 알겠다. 너무 놀라서. 예. 아버지께 더덕을 갖다 드리려다가 간첩이 될 뻔했던 서구식 일병. 아버지 아파 힘 펄펄. 자식 필요하면 말하지 그랬어. 말하지. 자 받아라. 20년 전 그 더덕. 이런 우여곡절을 모르셨죠? 그 더덕에 물더덕에 눈물겨운 사건인데 물더덕이 뭐예요? 한 맥주병 머리만한 그런 더덕이 숨겨져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오래 먹었네. 예, 그렇죠. 그걸 흔들어 보니까 그 안에서 물소리가 꿀렁꿀렁 날 정도로 아주 가운데. 좋은 더덕이었습니다. 그걸 잡수시고 보는 순간에 네. 저희 아버님 또 약절을 또 좋아하시니까 네. 아버님을 갖다 드리고 싶은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래 갖다 드리고 효험 보셨습니까? 지금도 저희 아버님이 칠순인데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제가 또 이런 말씀드리면 또 우리 현역 사병들 또 너무 또 눈독 들일까 싶어서 걱정은 되지만은 하여튼 굉장히 성능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성능이랄까 효능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상한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늘 출연하신 예비역들이 모두 좀 이 눈이 작으세요. 보통 수색대라면 눈이 좀 커서 이렇게 잘 그 주시를 하셔야 될 텐데 어떻게 된 일이죠? 권영욱 병장님. 전체적으로 사회 어떤 전체적으로 봐갖고 눈이 큰 사람들이 보면 공부 못하고 보면 겁이 많습니다. 겁 많은 거는 이해하는데 공부 못했다는 건 취소 좀 해주십시오. IQ 검사를 하면 굉장히 IQ가 낮아요. 사견이니까 좋아요. 눈이 작은 사람들이 보면 특히 보면은 겁이 없어요. 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소위 보면은 그 옛날에 보면 우리 그 전방 근무할 때 그 노루 같은 것도 보면은 총이지만 총 안 잡고 맨손으로 잡아요. 맨손. 그 정도로 뭐 굉장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전부 스타 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소위 보면은 옛날에 그 우리 구호가 일당벽이었는데 우리 부대에 우리 소대원 한 사람이 적군 100명과 이래갖고 다이다리 가면은 우리가 이길 어떤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작은 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주세요. 뭐 저 개인적으로 눈 작아도 수색대는 아닌데. 전 뭐 눈 뭐 큰 사람 큰 편도 아니에요 지금 뭐 보이지도 않고 있습니다만은. 근데 별명 재밌는 분 많으시다면서 이번에 분풀이 한번 하시죠. 황통께서. 많죠. 여기 별명 재밌는 사람. 누구? 짐승부터 계열 한번 해볼까요? 네네. 김병대 씨, 김병장. 이 양반이 오소리예요, 오소리. 그래요? 또요. 이창열 병장. 멧돼지. 왠지 느낌이 옵니다. 감이 옵니다. 영옥 병장. 오소리. 너구리, 쪽제비. 소람, 저분. 그러고 누구지? 최인규 병장. 오리. 예전에는 또 그런 느낌이 지금 없나? 근데 최인규 병장은 왜 오리예요? 오리 닮지도 않으셨는데. 글쎄 말이에요. 그 밑에 저희 막사 밑에 그 소총 중대가 있었는데 소총 중대에서 오리 2마리를 키우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월북을 해가지고 오리들이 그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개천 타고 월북을 했습니다. 철조망 밑으로. 그래서 그걸 잡아다가 어떻게 쓱싹 해가지고 그때부터 별명이 이제 오리로 변하게 됐습니다. 오리를 잡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월북하는 오리를. 아니 쓱싹도 그냥 쓱싹인가요? 지 혼자서 해먹었으니까 오리가 됐지. 중요한 걸 떠나. 그런 의미였고. 여러 명이 같이 먹었으면 오리가 아니지 오리떼가 되겠죠.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서 그 최전방에서 청춘을 불태웠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를 바꿔서 커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후배 현역 여러분이 얼마나 즐거운 병행생활을 하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커플 이벤트 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나이 중에 사나이 6분 백두산부대 수색대 현역들과 그 애인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 남자친구를 찾아라! 특명 애인을 찾아라. 진정 사랑한다면 코만 봐도 알죠? 미코가 아닙니다. 미코도 아닙니다. 어디로 갔나 우리 애인 코? 그렇게 작은 코가 아닌데. 야 어떡해. 아니야 잠깐만. 나야.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한 코에 2명의 여인이 와 있습니다. 문제 발생. 한 코에 2명의 애인이? 와 진짜 보코다 보코. 숨 쉴 때 형태나 뭐. 예. 평소 사귈 때 숨 쉬는 것만 보셨군요. 지금 병상 앞에는 애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나가면 헤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나가면 헤어지겠답니다. 자, 애인을 땡겨주세요. 나와라 우리 애인. 과연 결과는? 맞는 사람도 있고 거의 찾았는데? 세상에 이럴 수가. 아이고 다음엔 코만 봐야겠다. 틀렸어. 남자친구를 위한 병영 특식. 창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 그렇다면 여자친구의 위아래는? 인지 2달 반밖에 안 돼. 병장을 컵해주고 있던데 확실히 좋겠다. 여자끼리 고작 따져. 병장 사모님 같습니다. 예. 드디어 배식에 실패한 취사병은 용서할 수 없다는데. 얼마나 맛있을까? 이봐요 선민씨, 그렇게 막 퍼줘도 되남요? 아이고. 신세대 사병들의 모습이에요. 새벽에 알통 구복. 애인이 가는 길 어디라고 못 갈 소냐? 무릎으로 기어가. 오, 대단합니다. 그런데 괜히 왔나봐. 군대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정말 멋있다. 임민혁 이병의 애인 나고. 그러나 백두산 부대 용사에게 나고란 있을 수 없다. 괜찮아? 혹시 아니야. 괜찮아 걸어갈게. 아니야. 괜찮아. 자기야, 평생 이렇게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게. 눈물 납니다. 최강의 커플을 뽑아라. 눈물 콧물 쏙 빠지는 공포의 화생방 가스실. 이건 자원자만 시킨 겁니다. 자원자만. 네. 하기 싫은 사람 안 하는 거예요. 네네. 애인을 휴가 가게. 애인보다 먼저 지친 김성실 상병 먼저 탈락. 뒤이어 또한 탈락. 아유 힘들 텐데 저한테. 평생 처음 들어본 가스실. 사랑하는 애인의 고통이 더 보기 힘든 임민혁 이병이고 결국 뒤이어 네 번째 팀 탈락. 잘했어. 자 이제 남은 건 세 커플.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더 피웠어요 지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예요? 끝까지 있겠습니다. 아유 대단하네. 굉장히 괴로운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절대 포기 안 하겠습니다. 손을 꽉 잡고.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아유. 생일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방금 친구 생일입니다. 방금 친구 생일이라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나? 안 나가. 나가시죠. 민아 나왔어? 네. 여자친구에게 물어보지만 사랑의 힘은 이토록 위대하고 강한 것일까? 30분이 지나도록 끝까지 버티는 세 팀. 30분이요. 세 팀이 도저히 결말이 안 나기 때문에 우리 세 팀을 공동 우승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공동 우승. 공동 우승. 아, 잘했습니다. 아유, 화장이 다 지워지고. 아유, 거의 뭐 쓰러졌어요. 5박 6일. 네.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십시오. 눈 축복 세례를 받으며 휴가길로 떠난 백두산군의 최강의 커플들. 지금처럼 아름답고 건강한 사랑 영원히 간직하세요. 아, 잘 봤습니다. 대단하네요. 신세대 젊은이들 끈기 대단하네요. 신인주 씨, 네. 예. 제가 만약에 현역이고 휴가 간다면 들어와서 몇 분 정도 버틸 수 있겠어요? 면회도 가지 말아요. 몇 분? 아니 저는 그래요. 뭐 제 의지로는 참을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지만 정말 저를 사랑하는 남자친구라면 고통 받느니 그냥 휴가가 무슨 소용이냐. 나가자. 이렇게 하는 게 더 사랑 아닌가 싶기도 그래요? 하고. 여기 저 공동 우승의 세 팀이라고 그랬지만 우승팀하고 맨 먼저 튀어나온 커플하고 그래 두 커플이 나와서 그렇군요. 특히 맨 먼저 튀어나온 커플을 잘 보면 코 못 맞춘 커플이죠? 그러네요. 마이크 좀. 예. 글쎄 안녕하십니까? 코를 자세히 안 보셨는가 보죠? 잘 못 맞히겠어요? 아니 제 친구 매력은 네. 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평상시 만날 때 항상 눈만 보니까 미처 코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수색대 A는 자세히 봐야죠. 그래요. 그랬군요. 예. 최강의 커플. 아니 어떻게 30분을 버티셨어요? 저기서 우승을 하면 1등을 하면 휴가를 준다는데 하나밖에 없는 애는 임당수에 빠지지 못할 망정 저 정도쯤은 견딜 수 있을까 생각하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들어가서 그 최루탄 쏘일 때 그때는 어땠어요? 느낌이? 몇 분가요? 콧물, 눈물 다 나오고 진짜 못 견디겠더라고요. 남자친구신 조형진 상병님, 그 보통 남자들도 10분 정도를 견디기가 힘들다 그러거든요. 무척 힘들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분이 30분을 버틸 때 너무 안타깝지 않으셨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끌고 나가시지. 나가자고 한번 권유했었는데 그래서 팔을 꼭 잡고 안 놔주는 겁니다. 못 나가겠다. 나가자고 그러면서 안으로 자꾸 뒤를 미는 거 아니에요? 자, 참고로 이 커플 이벤트가 방송되고 난 다음부터 수많은 분들이 우리 제작진들에게 사무실로 전화 걸어서 나 출연하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오는데 여기 우선 예비역 신청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대 예비역들한테 일단 부탁을 하셔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예비역들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비역 중에 서로 중매를 서준 경우가 있다면서요? 그 자기가 사무실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있는 친구를 갖다 소개시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대했는 사람이 금방 뭐 야전 잠바하고 뭐 전투복 바지에다 이래 입고 이제 다방이라 하는 데를 떡 나갔는데 집사람이 떡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몇 번 만나고 이렇게 하다가 저희들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됐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난 뒤에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안 됐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여기 와 계시는데 한혜경 씨라고 그 우리 집사람의 친구를 이제 또 소개를 시켜줬더니 왜 뭐 며칠 이렇게 지나더니 또 결혼하더라고요. 결혼을 했고. 그래 지금도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돼가지고 정말 형제처럼 지내네요. 아주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 언제 한번 시간 있으시면 우리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사무실에 누구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중매를 잘 쓰면 양복이고 중매를 잘못 쓰면 뺨이 석대라고 하는 그 옛말이 있는데 양복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뺨을 받았습니까? 뭐 중매 잘 썼는데 뺨은 안 맞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데 양복을 한 번 안 해주더라고요. 이상하지. 그것도 왜 안 해주셨습니까? 저도 못 받았습니다. 서로 각자 돈으로 해 입지요. 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아이고, 정말 재밌으신 분들입니다. 네. 자, 예비역들이 참 이렇게 형제처럼 지내는 한 분 빼놓고는 다 모인다는군요.
잊지 못할 전후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송영활 항상 활을 강조하시는 분이거든요. 활. 송영활. 활. 예. 이분이 저희들을 이제 수색대 맨 처음에 착조해 가신 분이에요. 예. 아까 불 깜빡깜빡하는 신고했던 그 팀들이. 아, 형광등. 예. 근데 이분은 한마디로 진짜 군인이에요. 예. 진짜 군인으로서 뭐 훈련이나 작전에 있어서는 진짜 한치의 헛된 실수. 예, 실수를 안 보이는 그런 분으로서 우리한테 뭐 호연직이라든지 그런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극기감 이런 거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예. 또 내후반에 돌아와서는 진짜 큰형님처럼 네. 저희들을 항상 따뜻하게 돌봐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을 알겠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지났는데도 이 사나이 중에 사나이들이 보고 싶다는 그분 어떤 분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전우야, 전우야. 산천초목도 쓰러뜨리는 괴력의 사나이 송영활 서대장. 놀라긴 아직 이르다고요. 좀 더. 쿨하니까. 아니 저거를 이 정도는 먹어야 힘을 쓰지. 이런 서대장 처음이야. 이번 시간은 수류탄 투척 훈련이 되겠다. 실탄을 사용하는 위험한 훈련이니만큼 소대장의 시범을 잘 주목할 수 있도록 알았나? 실탄 투척이라 다들 긴장해 있는 이때 소대장님 표정이 좀 장난기? 슬쩍 뒤로 흘리셨어요. 슬쩍. 에구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고다. 거대한 폭음이 들리긴 했는데 소대장님! 이놈 자식들 전우를 버리고 도망을 가? 실탄이었으면 난 벌써 죽었어. 이러고도 너희가 백두산부대 수색대 되냐? 양의 수류탄! 전우와 함께 똘똘 뭉치라던 가르침. 저렇게? 와, 무지하게 빠르네요. 그날 이후 해이해진 정신을 바로잡기 위한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백두에서 한라까지 선착순은 기본. 언제나 쾌활했지만 훈련 때만은 백호보다 무서웠던 분. 서대장님과 함께 나갔던 수색작전. 그날의 일들은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지. 모르는 사이 우리는 지뢰밭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발목 지뢰. 대열에서 혼자 떨어져 있던 김일병. 아, 밟았구나. 김일병은 발 아래 지뢰 때문에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네. 떼면 터지는 거. 그렇죠. 잘못하면 모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 마침내 지뢰는 무사히 제거됐습니다. 혼이 다 빠지는 거죠? 늘 전우와 함께 하라는 가르침을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소 보여주셨던 송영활 서대장님. 집합! 부대가 다 흔들려. 이건 또 무엇에 쓰는 물건? 전보지, 이게 케이크라는 거다. 서구식 생일 축하 방법이지. 일반 서구식. 서구식.
병사 한 명 한 명의 생애를 기억하고 있었던 우리들의 소대장님. 우린 소대장님과 함께 최강의 소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야야야야 이게 뭐야 이게? 운동도 했다 하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떠나버렸어. 설마 했던 네가 나를 버렸어. 깊었던 정신. 소연이. 두고 봐. 한 20년 후에는 이 춤이 빅히트를 칠 거야. 그럼 같이 해보자. 송영활 소대장님. 백두산만큼 큰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언 적중입니다. 네. 자, 그 보고 싶던 송영활 소대장님 지금은 뭐 더 되셨겠지만 소대장님을 큰 소리로 불러볼까요, 여러분? 큰 백두산 수색대원들의 백두산 부대 수색대원들의 큰 목소리로 하나 둘 셋. 소대장님!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소대장님! 소대장님. 네. 네. 나오셨습니다. 아직 기관님이시군요. 앉으십시오. 반갑습니다. 기백이 있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참 서구식 케이크도 사다 주고 휴가병들 용돈도 주셨다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장교봉급이라고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 당시에 저희들 소위 월급이 네. 한 5, 6만 원 정도 됐을 겁니다. 네. 그때 적금을 떼고 나면 대략 저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네. 소위 중2 때 결혼하기 전까지는 장교들은 피부와 맞부딪혀 사는 병사들에게 예. 그 돈을 다 쓰는 것이 가장 부하에게. 보람찬 것이다. 그래 제가 배웠고 또 군이란 것은 어차피 사기 높고 또 훈련 잘 되고 그렇죠. 튼튼한 장비가 있으면 이길 수 있거든요. 네. 그중에 제가 조그만 하나 일조를 했다는 그뿐이죠.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야, 정말 나는 군인이 바로 어떤 모습인가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송영활 소대장님께서 이 소대로 오시면서 무적 소대로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운동하면 무조건 이겨야지만이 송영활 소대장님이 화가 풀리시는 분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연대병력하고 어떻게 배구 시합을 붙게 됐는데 예. 이걸 이기긴 이겨야 되겠는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출연한 그 운동 선수들하고 소대에서 나가는 운동 선수하고 예. 그 대적이 됩니까? 그래 한 3시간 시합을 하고 났는데 연대병력을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그런 그 실화를 남긴 그 산 증인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 소대장님께서 아까 저기 밥 드시는 거 보지 않습니까? 식사하시는 거? 저희 식기도 그만큼 했습니다. 제가 그만큼 못 먹어도 무조건 바로 앞에 앉혀놓고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먹어. 예. 그러고 나서 훈련을 시킬 때는 가장 강하게 아주 좀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거기서 아마 제가 그때 그 소대장님을 만난 덕으로 인해 가지고 제 육체적 정신적인 무장이 되어서 아마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나. 저는 소대장님께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20년 만에 이렇게 부하들을 만나게 된 이 소감 한 말씀. 장교들의 첫 부임지가 상당히 기억에 남는다 그럽니다. 저도 첫 부임지였고 소위 때부터 만났던 이 사람들이 오늘 쭉 보니까 이 황통, 네.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멧돼지, 네. 뭐 요 뒤에 있는 친구 오소리. 다 기억하시네요. 별명까지 맞박이라고 있었는데. 누구요? 이거 맞박. 밝혀지지 않았던 별명이 하나 다 드러났습니다. 또 여기는 이 사람은 배불대기입니다. 배불대기. 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 별명을 다 기억하셔.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잊겠습니까? 네. 특히 저 뒤에 앉아 계시는 스님하서는 소위 때 사실 야전부대 처음 부임하다 보면 모르는 건 많거든요. 네. 그렇죠. 이론적인 것은 많이 배웠더라도 차곡차곡 경험 있는 스님하서가 저에게 길을 딱 인도한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이 전우들이 쭉 다 있게 된 것도 저 스님하사 강동용 저 상사의 덕분이 아닌가. 그래요. 참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사관은 불있지. 그렇지. 어머님 역할 그리고 소대장님은 아버지 역할. 그렇죠.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보고 싶어 하던 그 옛날 소대장님 자리를 함께 했는데 소대장님 만난 기쁨을 박수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승화 병장님, 끝에는 황통소리 안 하고 싶어서. 아유, 고맙습니다. 군이란 사나이 일생에서 어떤 거라고 생각하는지. 군대 생활이라 하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그 배운 점도 참 많았고 끈기라든지 뭐 또 지구력이라든지. 그렇죠. 사나이로서는 뭐 한번 가볼 수 있는 그 가갖고 생활을 충분히 해야 될 그런 군대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들 어떻게 잘 해결 좀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백두산 부대 수색대 용사들과 함께했습니다. 이들의 전후에 보셨죠?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현역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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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